미국의 국가부채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명목 화폐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문제들을 앞에 놓고 극복을 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국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무더기로 넘어옵니다. 9월 달에만 25만 명이 넘어왔는데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산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경제적인 부분만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위태하죠. 여러 가지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자 시장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심각한 게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만 33빌리언 달러의 미국 빚이 더해졌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330억 달러가 오늘만 추가되었고요. 어제만 2750억 달러. 이 정도의 빚이 추가로 얹어졌다. 2750억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인데 지난 이틀간만 해서 308빌리언 달러. 그리고 지난 15일 동안 500빌리언 달러, 5천억 달러의 부채가 더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지난 2주간 시간당 14억 달러의 빚이 계속해서 미국에 쌓이고 있다. 이걸 개인별로 계산을 하면 한 명당 3,000달러씩 빚이 얹어졌습니다. 자, GDP 대비 국가 부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곡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죽어라고 벌어서 빚을 갚기에도 어려운, 이자만 갚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여기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내야 되는 빚이 더 많아지겠죠. 연준에서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과는 상관없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가 어렵겠죠.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usdebtclock.org.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닥, 똑딱, 똑딱 이렇게 대충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20초마다 100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죠. 제가 2년 전에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매우 심각하다. 그때 미국이 파산하냐 마냐를 놓고 의원들이 실갱이를 벌이면서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된다 막 그러고 위기감이 조성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8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그 후로 5트릴리언 달러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죠. 보기만 해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내야 되는 빚만 해도 세금 걷어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걷어들이는 세금인데요. 택도 없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 내야 되는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빚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파산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되돌리기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걸 늦출 수는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망하는 속도를 좀 더디게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고 그 끝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무제한으로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냥 막 제한 없이 쓰게 되는 거죠. 본인들의 정치인들이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국민들의 부담과 국민들의 미래를 희생해 가면서 그냥 막 나눠줍니다. 돈 필요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일 안 해도 돼. 괜찮아. 아프면 쉬고. 내기 힘들어? 탕감해 줄게. 국민들이 또 내야 되는 이런 것들. 대출한 거, 괜찮아. 안 내도 돼. 다 탕감해 줍니다. 그냥 막 선심을 쓰는데, 그 돈 어디서 사서 그렇게 탕감을 해주고 막 나눠주나. 나중에 미국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그런 부담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절약을 해서 빚을 낮춰보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거의 포기 상태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어떤 제한이 있다면, 이게 카드 돌려막기 같은 겁니다. 빚이 너무너무 많으면 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 카드로 갚고, 그리고 또 카드를 만들어서 이 빚을 다 갚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카드를 계속 찍어내는 손모가지를 꺾은 다음에 카드를 더 이상 못 만들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죠.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없다면.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없는, 딱 정해진. 그러면 이게 제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조절을 하게 되겠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 달러가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여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내세우는 그런 정책처럼 한 축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빛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미국의 정치판도 말이 아닙니다. 케빈 맥카티라는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잘려버렸어요. 이유는 이 사람이 공화당 의원인데, 지난주에 민주당하고 열띤 조율이 있었죠. 합의를 해야 되니까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냐 마냐를 놓고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내세우면서 양보하지 않고 막 서로 싸웠는데, 미국 정부 셧다운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줘버리면서 미국의 셧다운을 막았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공화당 측에서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 블러핑을 좀 해서 상대방이 좀 숙이고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는 못하지. 셧다운 하든 말든 에이씨 하면서 딴 데 보니까 이 사람이 새 가슴이어가지고 그냥 알았어 시간이 막 다 되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 사람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치판이 불안하니까 경제도 괜히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또 45일 후에 그때는 합의가 돼서 셧다운하면 안 되는데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니까 계속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다음 달에 가서 해결이 되긴 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잘렸으니까 후임이 필요하겠죠. 임시로 하원 의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인물인데요. 패트릭 맥켄리라는, 화면에 보이는 이 멋쟁이 남자가 임시 의장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미국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입니다. 코인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사람인데, 게리 겐슬러를 만날 때마다 탈탈 털고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임시적으로 미국 하원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미국 하원 의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면 어떤 법안을 우선순위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논의를 해서 투표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 또 누가 뭘 맡아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이런 교통 정리까지 해주는 아주 중차대한 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3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올 초에 하원 의장직을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싶다. 지금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게 미국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통과시키고 법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에게는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원 의장은 나중에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게 여러 암호화폐 관련 그런 법안들 이런 것들이고, 자, 그리고 여러 불량한 의도를 갖고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미래의 발전을 막아서는 그런 무리들 있잖아요. 갠슬러 같은 그런 친구들을 붙잡아 놓고 혼내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야. 확실하게 말해봐.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FTX 관련 자료 왜 안 가져오는 거야? 소환장 나간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서슴없이 날려버리는 맥케니 의원. 정말 너무 멋쟁인데, 멋쟁이 나비 넥타이까지 딱 메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에 맡게 될 임시 의장직 잘 수행하고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가서 또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는 우리 맥케니 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정식 하원 의장직은 누가 맡게 될까? 여러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톰 에머. 톰 에머라면 이 사람도 갠슬러를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거 한번 봤죠? SEC는 공정한 규제 기관이 아니고, 갠슬러가 변명하려고 하면 그냥 말을 탁 잘라버리고, FTX 사태가 터졌을 때 누가 위원장이었지? 이 사람이 만약에 하원 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암호화폐 중에 친암호화폐 그런 위원인데, 이 사람이 된다면 또 이 지각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톰 에머 의원도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형 채굴 회사, 마라톤, 라이엇, 클린스파크 이런 채굴 회사에서 대량으로 채굴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라이엇 블록체인은 지난달에 텍사스 정부로부터 $2,000만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전력난에 시달릴 때 이 라이엇 블록체인이 채굴기를 꺼주는 바람에 전기 사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는 관계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많은 다른 주에서도 저거 좋네. 저렇게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만든 다음에 남는 건 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고, 혹시 모자라면 이 채굴 회사들이 협력해서 조절을 해주면 전력난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서로 좋은 윈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너도 나도 긍정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비트코인 채굴은 환경에 안 좋지, 이 한 나라의 전기 사용량보다 많은 비트코인 채굴,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 했다가는 무식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능성을 무시하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막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론을 잘 모르는, 정확하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미디어에서도 이제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화면에 보이는 마라톤, 라이엇, 클린스파크 이런 대규모 채굴 회사들, 이런 대규모 채굴 회사들의 대주주가 블랙록, 뱅가드 등등 돈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다. 여론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환경에 안 좋네 이따위 소리 안 하겠죠. 자, 여러분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정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그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겠죠.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소속된 멤버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비트코인을 공격하고 누르고 없애고 세상을 망치는, 환경을 망치는 비트코인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란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를 캐고 있습니다. 기름을 캐다 보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대기로 나가버리면 너무 환경에 안 좋죠. 그래서 이거 불을 붙여서 없애버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트레일러를 끌고 와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걸 전기로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이렇게 환경을 이롭게 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아름다운 비트코인이다 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 로고를 박아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 혁신을 바라보면서 작게나마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 혁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박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 비트코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거대한 움직임에, 혁신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혁신이 있다 보면, 변화가 있다 보면 과도기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작년에는 참으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테라 루나부터 시작해서 3AC 그리고 FTX로 이어졌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FTX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FTX 샘 뱅크맨 프리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샘 뱅크맨 프리드의 친구들이 나와서 샘 뱅크맨 프리드가 시켜서 자기네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샘 뱅크맨 프리드의 이런 관할 아래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라메다가 무제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고객의 자금을 알라메다가 무제한으로 끌어가서 그걸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레버리지로. 그래서 캐롤라인 앨리슨이 그걸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걸 FTX의 CTO입니다. 게리 왕이라고. 샘 뱅크맨 프리드의 친구이고 FTX의 공동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살겠다고 샘 뱅크맨의 치부를 싹 까서 발리고 있는데 캐롤라인 앨리슨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도 자세하게 그냥 다 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까든 말든 샘 뱅크맨 프리드의 죄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샘 뱅크맨 프리드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게 있어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AI 관련 회사입니다. 여기에 구글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FTX와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대박을 쳤다면 거기에 지분을 FTX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FTX 채권자들이 잘하면 전액 지불을 의미할 수 있다. 상환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FTX 피해자들께 좀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성웅규 변호사님과 얘기할 때는 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커미티에서 좀 적극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피해 보상까지 연결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FTX 측에서 이 많은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다면 이 커미티에서 좀 싸워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락업이 있을 수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조율을 해서 피해자들께 보상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금융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혁신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우리들의 코인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희망을 안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